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 자평진전 4권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평진전 4권에서는 그동안 자평진전 1권, 2권, 3권에서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4권에서는요, 이 정관격과 재성격, 인수격, 식신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권의 첫 번째 절에 해당하는 이 정관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격의 주요한 그 논점은 이게 2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관격을 격을 찾아내는 원리가 원령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 이 용신은 즉 원칙적으로 용신은 격국이죠. 자평진전에서요. 격국은 원칙적으로 원령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찾아진 그 격을 사주의 글자들을 그 격에 배합시키면은 반드시 격이 성격되는 경우가 있고 파격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8글자 중에 어떤 글자가 희신이고 귀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격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글자가 작용하면 그것은 희신이고 반면에 그 격국을 합격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글자는 귀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어, 이 정관격의 논점 중에 첫 번째가 격을 찾아내는 원리죠. 이런 사주가 있으면 아, 자평진전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이것을 신금에서 임수가 투관돼서 이거를 인성격이라고 또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평진전에 보면은 이게 설상공의 사주인데요. 이 정관격에서 이 사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사주는 심일춘 선생은 인성격이 아니라 정관격이라는 얘기죠. 왜 정관격이 되느냐? 이렇게 재성으로 관을 생해 주기 때문에 정관격이 되는 것이죠. 자평진전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이 논리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주는 인성격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 사주는 해놈이 삼합이 돼서 을이 투관이 돼서 이 사주도 인성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도 역시 심희천 선생, 즉 자평진전에서는 이 정관격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이 본기인 임수를 재성으로 재생관을 해서 이 사주도 정관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관격의 논점은 첫 번째로 이 격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그런 논리가 있어야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번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관격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느냐? 재성이나 인성을 만나면 성격이 된다. 이 정관격은 길격이기 때문에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정관격이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형충파애가 없어야만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정관격이 이렇게 투관이 되면은 역시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이 투관은 대부분 모르는데요. 이렇게 성중유패 그 문장의 반대 해석을 해보면은 투관이 된 거죠. 투관이 되면은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투관이 됐는데 역시 투관된 게 합으로서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성중유패가 된다는 것이니까 투관 자체는 성격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하나하나가 논점이 됩니다.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첫 번째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든지 정관 자체가 투관이 되든지 합격이 되는 요소는요. 월령이 형충으로 깨졌든지 아니면 상관을 만났든지 이거죠. 또 정관격이 칠살과 혼잡돼 있다든지 관살 혼잡이라고 그러죠. 또는 중관이 됐든지 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성중유패가 되는 것은 이게 재성이 봤는데 나중에 상관을 본 경우죠. 재성을 봤는데 나중에 상관을 봤다. 이렇게 상관을 먼저 보고 재성을 나중에 보면은 이 사주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 성중유패와 폐중유성 여기는 반드시 상관에서 말씀드린 생극자의 선후가 길흉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3권의 첫 번째 절에서 공부한 내용과 함께 이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보시면은 좋은 사주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관격인데 상관을 봐서 합격났다. 이렇게 재성으로 이때 재성은 정관을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 상관을 설기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상관의 기운을 빼내서 정관을 생해준다. 국민에게 재성이 앞에 보고 상관이 뒤에 있으면 이 사주는 자평진전 원문에 말년이 고독하고 외로울 뿐만 아니라 자식의 대를 잇기가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중육패, 폐중유성을 볼 때는 생극자의 선후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숨어있는 논점 중에 이게 격국이 성격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은요, 이 격국, 즉 용신은 이게 써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정관격에서 정관을 써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이권의 정관격의 그 성격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사주를 올바로 통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이 됐다는 얘기는 그 상신의 알고리즘 그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그 논점이죠. 그걸 정확히 알아야만 육친이나 그 궁성이 즉 내가 자식 복이 있는지 배우자 복이 있는지 등등을 어, 육친의 그 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신의 알고리즘과 격국이 성격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격국은 곧 용신이니까요. 이 써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죠. 아마 소생이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데 소생의 그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으면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상세히 이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논점이죠. 대부분 소생이 오래 이렇게 원문을 공부해 보면요, 이 자평진전에서 써 있는 대로 격을 그렇게 찾아내는 안목이 있는 분을 그런 분이 드물어요. 소생은 아직 그런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생은 다른 선생님들과 무슨 격이네 논쟁을 하는 지향하고 오로지 이 자평진전 원문에 입각해서 소생은 그 사주를 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왜 투간이 성격이고요. 이렇게 관살이 혼잡되면은 정관기억이 파격이 되고 중간이 돼도 왜 파격이 되는지 이미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이 정관기억에서 월령이 형충을 맞으면은 다른 월이 형충을 맞으면은 다른 데서 형충을 맞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궁이 형충을 맞으면은 궁과 성의 문제에 국한되겠으나 월령이 형충을 맞으면은 궁성 플러스
격국이 파격이 된다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원령의 형충을 어떻게 형이나 충의 그것을 해소시킬 것인가. 그것도 역시 자평진전 1권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두 다 매우 매우 중요한 그 논리가 다 숨어져 있죠. 이렇게 사권 5권에서는 1, 2, 3권에서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조금 심화 학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권, 2권, 3권의 내용이 그 1, 2, 3권의 내용을 충실히 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은 4권과 5권이 매우 매우 재미있고요. 반면에 학습이 불충분하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난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생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소생이 말씀드린 것은 거의 100% 모두 다 흡수가 될 정도가 되어야만이 이 자평진전 4권의 내용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평진전 4권의 그 본문을 보면요. 이게 정관격이라는 건 그래서 이게 관격이죠. 관격은 이 정관은 아, 일간을 극하죠. 비록 칠살과 일간을 극하는 것이 구별이 있다는 얘기죠. 정관 이게 칠살이 나를 극하고 정관도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거죠. 극하는 정도가 정관은 나를 극하는 정도가 나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정어죠. 그래서요. 이 정관이 나를 극할 때도 정관의 동태를 파악할 때도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음양으로 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정관이 변화함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의 변화를 내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그 정관의 동태, 변화를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평관은 나와 양이 같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 평관의 동태를 그 평관 예 자체가 나를 그는데 때리는데 굉장히 이 불안정해요. 변화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내가 이 평관의 동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평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정관이 나를 극하고 하는 것은 칠살이 나를 극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칠살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는데 비해서 정관은 나와 유정한 관계에 있다. 즉 자평진전 1권의 내용으로 보면 나와 양이 정관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양이면은 내가 기고요. 정관은 질이 되는 거죠. 반면에요. 나와 평관의 관계는 내가 기면은 얘도 기고요. 내가 질이면은 얘도 질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와 질과 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상력이 나를 극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반면에 여기는 기, 질의 관계, 양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정한 거죠. 나를 극하는 그 살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이죠. 기와 기끼리, 질끼리가 이른바 칠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 그러나 마침내 정관이든 칠살이든 간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나의 반대 진영이 이게 제관인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이 이름 자체가 정편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이 세 녀석의 중앙에 있는 것이 이 관살이죠. 이 정관이든 편관이든 내가 마침내 극을 받는 것에서는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째서 이 정관도 나를 극을 해요. 그래서 어째서 왜 아, 형충파해를 싫어하고 이 정관은 그렇게 존중해지는 정관은 좋은 것이라고 해가면서 정관을 형하거나 충파해를 싫어하고 정관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정관도 편관처럼 나를 극하는 것은 같은 건데 나의 반대 진영인데 왜 정관격에서 형중파해를 싫어하느냐. 그거는요. 아까 기와 질의 관계이기 때문에 편관과 나의 관계는 기와 기, 질과 질의 관계라면 나와 정관의 관계는 기와 질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종하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고 형충파해가 있으면 격국 자체가 파격이 되기 때문에 싫어한다.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일권의 원령 형충파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거기서 설명하고요. 2권의 정관격의 성패에서 한번 설명하고 또 그 뒤로는 앞으로는 원령의 형충파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않겠노라 하는 걸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 사람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나서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체한다든지 우쭐거리는 이치가 반드시 없어야 하는데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태어나서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는 이치가 반드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극히 심 선생이 역시 과거를 등과한 사서상경 냄새가 딱 나죠. 이렇게 되어야 사람입니다. 비록 그 귀함이 천자에 다다를지라도 천자면 매우 귀하죠. 그러나 천자 역시 하늘의 조상이 그 천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자기가 귀해도 조금 겸손을 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이다.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음양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관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정관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즉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게끔 하는 그것이 정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관을 이 원령의 정관격이면은 이 형충으로 깨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정관의 분수는 즉 정관의 역할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예컨대 나라에 있어서 정관은 임금과 같다는 얘기죠. 옛날에 임금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 옛날에 뭐 춘추 시대나 뭐 전국 시대 같은 경우에 임금이 없는 나라면 옆에 있는 임금들이 아주 그냥 호구죠 완전히. 벌떼같이 아마 주변 나라에서 주인 없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정보로로 들게 되는 거죠. 임금이 없으면. 또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없는 것 그러니까요. 이게 정관의 역할은 나라에 있어서 임금과 같고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관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 대목을 읽는데 이 환향녀라고 1636년에 그 병자호란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공녀를 조선의 그 여인들을 공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온 여성들이 있어요. 그 양반들을 이제 환양녀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자식이 나면은 이 환양녀 중에 자식을 낳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비 없이 자란 사람들을 호로자식, 후레자식 이게 여기서 나온 거죠. 오랑캐의 포로로 가서 자식을 만들었다 이거죠. 아주 슬픈 내용이죠. 호로자식, 후레자식. 이게 정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정관이 없으면은 호로자식, 후레자식, 호로자식 여기서 이게 파생된 말이거든요. 남을 멸시하고 요즘이야 인권 의식 요즘 인권 의식이 많이 고양이 됐다고 그래도 요즘에도 알게 모르게 부모 없이 자란 자식 그러면은 어, 좀 경시하고 얕보는 그런 풍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생은 이런 거 거부하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슬픈 것이죠. 그만큼요. 이 정관이 사주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내가 천자라고 그래도 나의 조상들이 나를 지켜보고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 본연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관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소생이 상관을 설명할 때 룰 브레이크라고 그랬죠. 이 식신 나의 언행인 정관을 잘 따라간다고 그래서 룰 테이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다 이것과 연관되는 것들이죠. 형충파에는 아랫사람이 우위를 범하는 것 같다. 아랫사람이 형충파가 있는 것은 나라의 임금을 시해하는 것과 같고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를 시해하는 것과 같다. 안 좋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정관은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있으면은 형이나 충이 되면은 이게 이 정관격이 파격이 된다는 얘기죠. 형충을 이렇게 형은 이 자묘 예나 예를 삼합이나 신자 삼합이나 묘수를 합 육합이나 물론 예를 자축합으로 해도 형충의 원령 형충의 그 합경 요소를 해구할 수 있죠. 형의 작용력을 해소시켜서 구응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파격에서 성격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게 떠올려야 되죠. 이 획득된 것을 다시 성격이 되는 거죠. 이 형충을 육합이나 삼합으로서 그 형충을 해소시키는 거죠. 이게 구응인 것이죠. 이런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형충이 있으면은 형은 충으로 해소시키고요. 충은 형으로 해소시킨다고 그랬죠. 이게 형이니까요. 충으로 예를 묘를 충으로 깨버리면은 얘가 보존되는 거죠. 형충이라고 그래서 이 월령을 이게 형 맞았는데요. 여기 오화가 와가지고 좌우충하면은 이 자수 입장에서는 묘로부터 형도 받는데 다시 오로부터 다시 또 충을 받으면 박살납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건 소생이 EJ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세히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게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왜 정관, 정관도 나를 극하는 건데, 극하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형충이 있어도 괜찮을 법한데, 왜 정관은 그토록 존중을 받고
형충파해를 싫어하느냐. 정관뿐만 아니라 편관격도 마찬가지고요. 월령의 형충을 맞으면 다 합격이 되죠. 서 선생의 견해를 보면요. 정관은 칠살과 더불어서 일간을 극제하는 것은 동일하다. 나를 편관이든 정관이든 나를 극하는 것은 동일한데 음양의 배합이 다를 뿐이다. 나와 음양이 다르고 편관은 나와 음양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쓰임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근데 신강하다. 그러면은 나와 반대 진영이 대표적인 게 관살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는 얘기는 정관이 약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정관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격국 위주로 신강신약을 따지면 훨씬 신강신약을 분별하기가 훨씬 선명해진다는데 여기에 있는 거죠. 우행 전체를 다 놓고서 내가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알려면 어려워요. 근데 관이 나보다 약하다. 그럼 내가 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강하니까 당연히 이때는 제로 관을 생해주려야 마땅한 것이죠. 내가 신약하다는 얘기는 관이 세다는 얘기예요. 관이 세다. 그럼 내가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인성을 써서 정관을 변화시켜서 정관으로부터 힘을 가져온 그 인성으로 또 내가 생을 받아야 되죠. 그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이런 원리는 정관격이든 평관격이든 모두 같아요. 같아. 그래서요. 일주와 관살이 즉 나와 이 관살이 내 진영과 반대 진영을 놓고 봤을 때 누가 강한지 양자를 누가 강한지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왕세 강약이 서로 비슷하면은 이때 양정이라고 그러죠. 양쪽이 정지해 있다, 머물러 있다,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나와 얘네들과. 그러면은 힘의 균형이 이제 이걸 이제 양정이라고 해요. 양쪽이 힘이 같아가지고 균형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정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정관이 아니라 나와 편관의 힘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지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지 얘는 컨트롤을 통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정관의 힘과 나의 힘이 강하다고 이렇게 식신으로 상관으로 양인으로 얘를 통제 관리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관은. 이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관의 힘과 나의 힘이 같으면은 요때 재성으로 생해줘야 마땅하다는 거죠. 생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이때 식상으로 나의 정관의 힘과 나의 힘이 비슷하게 해서 식상으로 얘를 관리 통제를 하면은 어, 이때 식상이 뜨면은 인성으로서 얘네들을 극해서 해야 해서 정관을 보호해야 돼요. 나와 정관의 힘이 비슷하면은 재성으로 정관을 생해야지. 식상으로 극하면 합격이 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대개 정관과 일주는 음양의 배합이 유정해서 일간이 정관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까 기와 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나와 칠살의 관계는 기와 기 관계, 질과 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자평진전에서는 2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정관격이 식상을 보면은 나의 정관의 힘과 나의 힘이 양정 비슷한데 식상을 보면은 인성으로 얘네들을 통제해 줘야 돼요. 야, 우리 정관 형님 건드리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정관을 보호해 줘야죠. 유정해서요. 일주는 이 정관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식상을 보면은 관을 상할 수가 있고 그렇죠. 정관을 상할 수 있고 나의 기운을 설기시키죠. 그래서 불가하다. 안 된다는 얘기죠. 나의 힘과 일간의 힘이 비슷하면은 반드시 나의 힘과
정관의 힘이 비슷하면 재생관을 해줘야지 상관을 해, 실신으로 정관을 통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내가 기운을 빼가고 또 정관으로부터 내가 얻어먹을 수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상관이 오면 상관경관 우야백단이 되는 것이죠. 여기 식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형충파해가 되면은 정관격에서 형충파해가 되면은 격을 완성시키는데 모두 꺼려오는 거다. 실패하는 거다. 정관격만 아니라 상관격이든 칠살격이든 양인격이든 모두 합격이라는 거죠. 다만 정관격이 한해서 원령이 이렇게 형충파에 당해서 합격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모든 격들도 원령이 형충파해를 당하면 합격이다. 그 원리는 1권과 2권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관격뿐만 아니라 다른 격에도 모두 이 원리가 작용된다.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평진전 1권에서 얘기하고요. 2권에서도 얘기하고요. 이게 4권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심 선생은 이렇게 사람의 도리,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관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고, 심 선생이 얘기한 정관이 극하는 것은 유정하다. 이것은 자평진전 2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원문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평진전 1권에서부터 5권까지 그 이론이 숨이 일관되게 그걸 이해를 하실 정도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편화된 이게 조각난 지식으로 알아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이 형충파괴로 이 정관을 형충파괴를 하면은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반면에 이 정관을 그러니까 어, 충을 한다든지 형을 한다든지 그런 거보다 이 정관을 재생관을 해가지고 보호해줘야죠. 생해준다든지 인성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 정관을 생해주거나 정관을 보호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자가 대명사죠. 대명사. 이 정관을 대신 받은 글자죠. 정관을 생해주고 정관을 보호해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기뻐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를 희신이라고 그러죠. 희신은 남겨두고 기신을 제거하면은 귀격이 되는 거죠. 이게 정관격의 논리뿐만 아니라 평진전의 논리가 여기에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귀격 중에도 또한 격국의 등급이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다. 격국의 고저가 있을 수가 있다. 즉 사주의 그릇이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이제 정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관격은 이렇게 재성으로 생겨주든지 인성으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와 인성이 모두 함께 추간이 되고 된 경우를 이 정관을 재성과 인성이 모두 투관된 경우로 얘기를 해보면 아, 재성과 인성 둘이 서로 장애가 안 돼야 된다. 방해가 안 돼야 된다. 즉 제극인이 안 돼야만 그 귀함이 가장 크게 된다 이거죠. 이게 설상공의 사주인데요. 이게 예컨대 몰라몰라 이거 요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격을 잡아보라 그러면 대부분 이걸 인수격입니다. 신금의 장생을 얻어서 인수격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평진정 원문에 나와 있고 이게 설상공 이게 사주가 이겁니다. 예.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이게 인성과
무토 재성이 을로 이렇게 가름하고서 무토가 이게 인성을 크커러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관으로 막혀가지고요. 가로막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토가 이 인성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재성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재생관을 하는 거죠. 관을 생해주죠. 정관을 생하고요. 인성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 호국수를 못 해가지고 서로 장애가 안 돼서 격이, 크레스가 높게 된 거죠. 격국이 높게 된 거죠. 이게 인성격이면 왜 정관격에서 자평진전에서 설명했겠어요. 그래서 소생이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원문을 보고 이게 인성격이 아니라 이게 정관격이구나. 이걸 알아서 기쁜 나머지 주변 분들에게 소생이 그동안 6, 7년간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인수격이 아니라 정관격인데 그동안 소생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다 인수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줬어요. 자평진용 그 원문을. 보여줘도 아니랍니다. 그분들은 인수격이래요. 보여줘도 원문을 안 읽으니까 해오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본대요. 이거는 자평진전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심희춘 선생 보면 이건 정관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관격. 예, 요 사주를 보면요. 블라블라 있는데요. 요거는 딱 이렇게 보면은 미토에서 정화와 을목이 투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기를 화생토로 이렇게 해주면 본기로 해서 양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잡기 정관격이래요. 해묘미 합을 했고요. 을이 투관돼서 정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관격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경우와 달라요. 이 경우는 금생수를 해서 삼합 이전에 월령의 본기를 이 정관이 생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의 격이 정관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본기가 화생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양인격이라고 해야 되느냐? 예. 양인월이 되려면은 이게 기토가 와야 되죠. 그래서 5월달이 돼야죠. 5월달. 이거를 양인격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자기 정관격이라고 왜 했느냐? 토의 특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토의 계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도 대부분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죠. 분명히 심 선생이 이렇게 밝혀놨어요. 이렇게 잡기 정관격이다. 이건 정관격이라는 양인격으로 놓고 용신을 별도로 정관으로 잡은 게 아니라 즉 양인격이 아니라 정관격이다. 당연하죠. 토의 계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기가 화에 의해서 생을 받았다고 그래도 이걸 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 이런 경우가 다릅니다. 이 점이 이 진술충미월의 특성이에요.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묘미 지지에서는 회를 하고 천간으로 정관이 투관이 됐죠. 그래서 최고로 이게 규격이다. 이게 정관격이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얘기죠. 그러나 정임이 미를 이렇게 합을 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인성이고 재예요. 재관이 두 개가 서로 합해가지고 얘들이 합반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것은 정관이 외롭게 고독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고관무부라고 그래요. 정관이 이렇게 고가 외롭게 있으면 정관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관이 홀로 이렇게 있어서 힘이 있는 것 같으나 고관대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 도와줄 생을 해주는 재성도 없고요. 인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경우도 없는 거죠. 여기는 정관이 보호도 해주면서 또 유통이 이렇게 자는 거죠. 관인상생으로. 여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실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관은 했으나 정관격이기 때문에 관을 했으나 고관대적은 못했다. 왜? 재와 인성이 모두 정관을 도와주지 않아서 정관이 외롭게 도움이 없어서 외롭게
혼자 있기 때문에 안의 크기가 작다. 그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 희신은 남겨놓고 기신은 제거하는 것은 이게 신봉, 이게 이제 신봉통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장남 선생. 그래서 이 병약에 관한 설에서 이건 진실로 진짜 변하지 않는 이론이라 할 만하다.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자평진전 평주로 이 심유천 선생의 자평진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초학자들에게 어렵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거죠. 평주는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줘야 되는데 순전히 이게 다 자평진전 논리에 의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적천수의 논리에 의해서 설명을 해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더 어려운 거죠. 이게 귀하면은 이게 고저가 있다. 사주가 좋은 사주에는 등급이 있다는 얘기죠. 사주의 그릇이 크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사주의 배합이 이게 청탁이냐 순잡에 달려있다. 이것도 완전히 청탁, 순잡, 이게 적천수의 표현이었죠. 청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작용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자평진전 그 상권에서 투청, 청 그런 표현을 했죠. 이게 청은 곧 수노고 같은 비슷한 개념이죠. 이 점도 이런 것도 다 논점이 되죠. 글쎄요. 설상공의 요 사주죠. 설상공의 사주는 왜 이 양반이 고관대작을 했느냐. 관인상생이 됐다. 이렇게 관인상생. 그리고 제가 왕을 이렇게 제가 왕에서 관을 생을 수가 있다. 제가 왕이지만 또 인성을 파괴하지 않았다. 이 을목 때문에요. 서로 장애가 안 돼서 일간 입장에서 재성도 인성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관성이 원력을 얻었다. 병력을 했다. 관성이. 그래서요. 원령 얻은 그것이 진신인데 그것이 용신이 됐다는 얘기죠. 용신이. 이게 적천수식 표현이에요. 진신이 득시병령한 취득진을 하면은 평생 부귀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적천수. 이거 완전히 이거 설상공 얘기를 하는데 평진전 논리에 의해서 해설을 한 게 아니라 적천수의 논리에 의해서 진신 이론에 의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이 마땅하다. 이게 당연하다. 이게. 그러나 작은 병이 있는데 이게 인사신 삼형살이 있어서 그래서 그 귀한 요 정관이 형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이게 스크래치를 면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약간의 흠이 있다. 운이 을해 대운이 오면은 이게 이제 사해충 인신충을 해가지고 그 풍랑이 없다고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기폭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팔자가 워낙 청하고 순해서 운하고 또 운이 다 서북방 즉 정관과 인수운으로 흘러가지고 운마도도 좋아서 대기의 그 징조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대, 대기격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작기 정관격의 경우는 요거죠. 여기는 정관격이고 여기도 정관격인데 여기는 제 관으로 모두 정관을 그 보필을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여기는 이 정관이 고립됐다 이거죠. 고관무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는 목고죠. 목고고 그리고 정관이 이게 어, 원료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신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 그리고 정림합을 해가지고 재와 인성이 모두 둘 다 날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묘신합, 암합을 하는 거죠. 지장간 이게 을경합 해가지고 합을 하면 정관이 뿌리가 이게 상해가지고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이 상처를 받아서 그 기세가 또 유통되지 않는다. 여기는 관인상생으로 되는데 여기 인성이 이게 재고 인성이 이게 그 합반돼 가지고
소통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소통도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이른바 고관무부라고 한다. 정관이 외롭게 고독하고 도와주는 이도 없다. 고관무부임을 당연스럽게 본래 아는 것은 너무나도 쉬울 것이다. 쉽게 알 것이라는 거지. 고관무부가 돼서 이건 별 볼일 없는 사주. 그래서 아까 7품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는 재와 관을 모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게 적천수의 식으로 해놓거든요. 이게 공부가 많이 되면은 이 평주를 보면은 이제 자평진전도 알고 적천수도 알고 두 개를 양수 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자평진전을 알 수가 없게끔 이렇게 평주를 다뤄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자평진전이 처음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0년, 20년을 공부했다는 분들도 이 격을 이렇게 이런 격을 대부분 이거 다 인수격 이런 경우도 인수격이라고 그러지 정관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그러니까요. 대부분 선생님들 이사주나 이사주를 놓고 이건 정관격이다. 이런 정도 안목이 있으면은 정말 지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보시는 거죠. 근데요, 대부분 자기는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본다고 하지만 소승이 보기에는 이거를 인수격으로 보고 이것도 인수격으로 보면 이건 자평진전 논리가 아닙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이걸 다 둘 다 정관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요. 자평진전 이제 원문을 보면요. 개성과 인성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가 없으면은 이게 둘 다 여기 설상공처럼 재도 쓰고 인성 쓰면 아주 기격인데 둘 다를 못 쓰면은 인성 단독으로 쓰이는 건 경우는 재성 단독으로 쓰이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관은 예를 쓰이는 거, 재성을 쓰는 경우보다 인성을 쓰는 것은 예 쓰는 것만큼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 안 좋느냐? 예는 정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정관의 기운을 빼가요. 설기를 하니까 정관의 크기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인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재성은 정관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써 있죠. 인성으로서 관을 보호할 수 있죠. 또한 인성으로서 관을 설계시킨다, 약화시킨다. 그러나 재성은 관을 생하기만 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으로 쓰일 때 재성을 쓰는 것이 더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김장원의 명, 요거죠. 김장원의 명에서 블라블라 있는데 이것은 재와 인성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다. 관격이라는 거죠. 인성도 쓰죠. 재도 쓴다는 거예요. 재생관을 하죠. 그랬어요. 이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상관 경관을 하지도 않고 그렇죠. 상관으로부터 정관이 임수죠. 어, 이게 힘묘미가 돼서 여기 이제 만약에 무운이 왔다. 그러면 이 인성이 있어가지고 상관이 이 정관을 이 상관이 정관을 상관 경관을 못 온다는 거죠. 이 을목이 상관을 극해서 그리고요. 칠사이가 혼잡되지도 않다. 개수도 없어요. 혼잡도 안 됐죠. 그러니까 정관격이 생을 받고요. 제로부터 생을 받죠. 이렇게 금생수를 받죠. 그래서 정관격이죠. 그리고 인수로부터 보호도 받죠. 그래서 토가 오면은 목국토를 해서 토가 이게 상관이죠. 무토가. 그래서 이 임수가 이 해수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살이 혼잡되지도 않았죠. 여기 개수가 있지도 않죠. 혼잡되지도 않아서. 그래서 실응하는 것은 제거하고 좋은 것을 남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게 김장현의 명이 그래서 이게 귀격이다. 분명히 이 표현을 보면은 정관격이라는 얘기죠. 정관격. 정관격이니까 이 정관격 장에서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 선생은 뭐라고 하느냐 평주를 보면 김장원의 명 요거죠. 이거는 해몸이 삼합을 해서 관이 해몸이가 돼서 이 관이 변화시켜서 인성으로
수가 해묘미에서 인성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목이 왕하고 화가 막혀 있다. 일간이 이 왕한 목을 흡수를 못한다. 소화력이 없다. 그래서 재를 써가지고 이게 재죠. 재를 써서 인성을 손상시켜서 이게 재로 재극인을 인성이 너무나 강하니까 재로서 살짝 마사지를 해서 일간이 먹기 좋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것이 적천수에서 임금이 신하의 생에 의지한다는 이치가 바로 이거다. 이게 이제 적천수에서 보면 뭐죠? 에, 임금이 신하의 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신하가 여기 이제 이 경금이 되는 거죠. 경금이 재성이 경금이 신하죠. 내가 임금이면 재극인을 해가지고 어, 내가 먹기 좋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적천수에서는 이제 군상, 뭐 신상, 모상, 자상 이렇게 그 형상을 설명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이게 과연 이 표현이 자평진전을 설명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적천수로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제목은 또 자평진전 평주래요. 이게 이 부분도 그 공부하기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예요. 이것은 재와 인성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서 선생은 심 선생은 여기 재와 인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죠. 여기 재성과 여기 재생관하고요. 해묘미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심 선생은 함께 사용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사용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또요. 관이 아, 이게 제2의 생 이렇게 금생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금생수 이게 얘네들이 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관격으로 지금 편입시켜서 얘기하고 있으나 정관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게 과연 이걸 평주라고 붙여놓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거 지극히 적천수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요 사주를 놓고 보면 정관격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심 선생은 이건 정관격인데 이걸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격은 전적으로 원령의 지장간에 본계에서 찾는다. 얘가 생을 받으면은 삼합이 됐든 뭐가 됐든 안 바뀌는 거죠. 생을 받든지 천간으로 본기가 투간이 되든지 토는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토의 특수성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관격으로 못 잡으니까 이제 어정쩡한 거예요. 어, 족천수 논리도 아니고 평진전 논리도 아니게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대부분 격조차 심 선생이 어떻게 왜 그렇게 잡는지를 모르니 황당한 거죠. 이게 소생은 아예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본다고 하는 선생님들 말을 존중을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 신뢰성이 제로인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공을 강화시키는 첩경이에요. 논쟁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 상대를 깔보고 뭐 인정하지. 시간 낭비 들어. 그분들이 이런 공부를 안 듣는 양반하고 대화를 해봐야 시간 낭비. 소생의 결론은 거기에 있어. 그런데 또 재미난 게요. 소생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들어도 또 조회수도 안 나와요. 구독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소생은 참으로 공부하실 분들만 보시라. 분명히 자평진전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예, 재미나는 사실들이 있죠. 또 자평진전 이제 원문을 보면요. 음, 그러나 이 상관을 만나면 이게 상관 경관이 위화백단이죠. 상관을 만나면은
반드시 이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그걸 해 줘야죠. 그래야 정관이 보호가 되죠. 그렇게 되고 정관이 이 칠살과 함께 있어도 역시 합격이 되죠. 관살 혼잡이 되면. 그러면 이 편관을 없애줘야죠. 그래서 정관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이게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귀격이 되는 거죠. 이 정관이 관살과 혼잡되면 이 편관을 통제함으로써 정관을 청하게 하든지 정관이 상관의 극을 받으면은 인성으로서 상관을 극함으로써 정관을 보호해줘야 성격이 되는 거죠. 선천국의 명이 요거거든요. 요것도요. 많이 보면은 대부분 해묘미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중간격이죠. 대부분 이렇게 해묘미 있으면 요것도 상관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본기가 투하면은 어, 전구원령의 격은 원령의 본기에서 찾는다. 본기가 투어했어요. 정관격입니다. 그래서 정관격에서 논하고 있는 거죠. 네, 블라블라. 그래서요. 미투 중에 기 정관이 투관돼서 용신이 청하다는 얘기예요. 용신이 즉 격국 용신이죠. 이 용신이 격이 청하다. 아주 선명하다. 정관격이다 이거야. 정관이 기는 정관은 어, 동하고 지지는 정하죠. 아무리 삼합이 됐어도 상관격이 아니라 삼합이 되면은 식신상관 이게 목인데 왕하면 나와 불리언 쪽으로 식신이 아니라 상관격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상관이 아니라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다. 근데 이것도 대부분 상관격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조차. 그래서 문제가 않는 게 그겁니다. 이분들은 원문을 소생이 이걸 많이 해봤는데요. 원문을 가르쳐 주어도 안 믿어요. 자기는 정각격으로 푼대요. 그러면 맞느냐? 이게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거든요. 심 선생 논리가 아니에요. 지지의 목국이 이렇게 됐죠. 해명이 목국이 돼서 상관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요. 두 개의 신금이 그것을 해소시킨다는 게 상관을 이게 인성이죠. 이제 신금이 이렇게. 이게 상관을 이렇게 인성으로 극을 해가지고 해소시켜서 이것이 상관을 만났을 때 팽인을 해서 인성을 차서 쳤다는 게 이거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 인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성이 보호가 되는 거죠. 상관을 극해서. 예. 이참정의 명, 이제 요거죠. 경연 블라블라 있는 것이요. 예. 요것도요. 대부분 관을, 예, 격을 잡아보라 그러면은 이걸 칠살격이라고. 경금이 유금에서, 제왕, 왕지기 때문에 이걸 칠살격으로 잡거든요. 이게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적천수 논리지. 심유천 선생 자평진전에서는 이 본기가 생을 받았죠. 토생금 받았죠. 정관격이에요. 정관격. 정관격에 칠살이 나와서요. 관살이 혼잡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관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갑이 사용합니다. 유금 정관을 사용합니다. 정관격이라는 거죠. 경금을 만나서 혼잡됐다는 거죠. 칠살을 만나서 관살이 혼잡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을경을 합을 해서 살을 합해고 관을 남겼다. 합살 유관을 했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칠사를 예, 칠사를 만났는데 칠사를 다 없애서 정관을 청하게 했다는 것이 이거다. 예, 아주 깔끔하죠. 근데 대부분 이것도 칠살격이라고 보고 이거는 또 뭐 상관격이라고 보고 어떤 양반은 식신격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대화 토론을 해야 실력이 늘겠어요. 지평진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게 논쟁이 되겠느냐. 시간 낭비죠. 여러분들 뭐 논쟁하실 필요 없고 원문 한 번을 더 보시는 것이 실력을 배가시키는 길입니다. 소생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서 선생을 뭐라고 그러냐. 예, 상관을 만나면은 이 상관을 인성으로서 이렇게
상관경관이 되면 인성으로서 통제해야 되고, 관살이 혼잡되면은 이 칠사를 묶어가지고 정관을 청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야말로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지고지순은 아주 옳은 이론이다. 다만 요 사주죠. 요거는 지지에서 목국이 이렇게 해묘미가 됐고, 에, 관이 변해서, 관이 변해서 상관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관격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상관이 됐다고 그랬죠. 식신이 아니라 상관으로 변했다고 그랬죠. 원문을 읽으면 이게 좋아. 선생이 말씀드렸죠. 나와 반대 진영은 나와 음양이 같으면 나한테 유리하고, 나의 진영은 비겁과 식상인데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하다. 음양이 다른 경우면, 강하면은 나한테 불리하게, 비겁은 겁재로 봐야 되고 식상 중에서는 이 상관으로 봐야 된다. 해묘미가 되니까 이게 상관이라고 한 거죠. 관이 변해서 상관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상관이 왕해서 나의 길을, 수의 기울을 다 설계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인성을 써가지고 이 상관을 극하는 거죠. 인성이 여기 신금이죠. 그래서 인성이 용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토의 정관은 이렇게 다 이 금 때문에 토생금을 당해서 다 설기를 당해서 어찌 이 정관이 이렇게 별도로 안목 있게 바라봐야 되느냐. 설기 당해서 별 볼 일 없다. 이것도 역시 적천수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전체 관건이 뭐냐면은, 이거는 인성에 있다. 여기 신금에 있는 것이지 정관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자평진전은 격국 위주로 논을 설명을 하는데, 사주를 통변을 하는데, 그럼 격국 위주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도 적천수의 입각에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이거 보십시오. 상관이 이렇게 지지에서 해묘미 이렇게 삼합을 하면 동한다고 그랬죠. 동하는 것을 천간에서 두 개로 눌러주는 거죠. 근근목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정관을 보호하는 거죠. 상관경관을 못하게. 뭐가 더 분명하고 좋습니까? 당연히 평진전 논리 입각에서 이 사조가 왜 규격인지, 왜 좋은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분명해요. 훨씬 더 클리어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명쾌하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조는요, 경금이 여기 위에서 제왕지다. 그래서 을경합을 해가지고 이게 칠살이 일간을 극하는 것을, 평관이 나를 극하는 것을 을경합을 해서 완화시켜준다. 이것이 이것이 이른바 간목이 여동생을 칠살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칠살로부터 극받아서 흉한 것을 기르게 한다는 것이 이거다. 길죠. 그래서 양인으로 합사를 함으로써 간목이 이 권력을 얻어온다는 것이 이거라는 얘기죠. 이것도 적천수시 표현이에요. 일본에서도 이거 잠깐 했죠. 그래서 일간이 통근을 했죠, 여기. 그리고 자진 합을 해가지고 제가 인성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변해서 인수가 됐죠, 이렇게. 자진 합에서 인수가 돼가지고 그 인성으로서 이 칠사를 제화시킨다는 거죠. 칠살의 기운을 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용신은 인성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완전히 적천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평진전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목만 자평진전 평주고 적천수까지 알으면 두 개 양수 겸장이죠. 그러나 초학자들은 뭐 선생님이 보기엔 20년 공부해도 여전히 모르더라고요. 아니 격도 못 잡는데 이 논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이 정관이, 이 관이 재성의 생을 받는다는 얘기죠. 정관이 재성의 여기 모토의 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인성으로 화한다. 그리고 인성으로 이렇게 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그 기세가
유통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인, 관생인, 이게 관인 상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아까 살인 상생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온다든지 그래야지. 여기서 이게 어떻게 이게 인이 옵니까? 이게 수가. 아까 이게 이것도 일반인이 평가하기에 조금 이게 역천수가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평진제는 처음에 접근하기가 까다로우고 복잡해서 그렇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정관하고 칠살의 기세가 유통이 된다는 거죠. 관인상생, 뭐 살인상생이 돼서 결국에 이 합으로 인해서 맑아졌다 이게 쌀 맑아졌다 이거. 여기서는 또 맑아졌대. 이것이 바로 청해졌다는 얘기죠. 이거로 하는 것보다 그 심유천 선생 얘기대로 관살 혼잡이 됐던 거를 이렇게 양해로 합살해서 청하게 했다. 결론이 똑같거든요. 훨씬 더 분명합니다. 자평진전에 입각에서 보는 게. 예, 그리고요. 그, 그게 평주고요. 이제 자평진전의 그 원문을 보면요. 정관격이 상관이 투관되면 정관격이 상관이 투관되면 인성으로 이 상관을 극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상관이 투관돼서 인성으로 극하는 재성이 떴다. 그러면 재극인을 해가지고 얘가 인성이 작용을 못해 이렇게 되면 재극인을 받아서 그러면 이 상관이 마음 놓고 정관을 극하게 되니까 합격이 되는 거죠. 그 얘기거든요. 그럴 때 재성을 보면은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상관경관이 되면은 재성으로 이 상관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인성을 재성으로 없앤다? 그럼 완전히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상관을 보호하면 상관경관에서 무조건 파격이죠. 그러나 재성을 봐도 아주 그릇이 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파격은 고사하고 그런 경우는 뭐냐? 그런 경우는 상관이 지지에 보통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범태부 범태부의 사주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에 보면 상하고 축이 이렇게 있죠. 사축.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보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병화에서 아니 인월달에 병이 투관돼서 이거는 정인격이 올시다. 인성 뭐 혼잡입니다. 아무튼 뭐 인수격이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보면은요. 여기 본기를 어, 생을 받았잖아요. 수생목. 그래서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니까 정관격에서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관격인데 지지를 보니까 사축에서 이게 삼합을 했다는 거죠. 삼합. 이게 반합이죠. 이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합을 하면은 상관이 되는 거죠. 토생금이 되는 거죠. 토생금. 그래서 식신으로 안 봐주고 상관으로 본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금의 기운들을 이게 병화 정화가 그걸 해줘요. 그걸 천간에서 그렇죠. 그걸 해서 이 상관의 폐를 병정화가 이 상관을 극해서 얘가 이 정관을 그거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임수가 투관이 되니까 아이고 이 화를 수국화를 하면 이게 합격이 나는 거죠. 합격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임수가 있어봐야 정임합을 해서 정화만 없애지 병화는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수는 기토 이 정관을 뛰어넘어가지고 여기 병화한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설상국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것도 무토가 을목 뛰어넘어서 정관을 뛰어넘어서 임수한테 도달할 수 없듯이 여기도 임수가 정관을 뛰어넘어서 병화한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병정어가 함께 투여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정화는 합반이 됐어도 이 병화 하나로 이게 금기, 상관기를 병화 하나로 통제 관리하기에 좋거다, 충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격이라고 하는 것 같다. 정림 합이 있어서 쟤는 어, 그 재성을 이제 그 제거를 하죠. 그러나 병이 상관을 극해서 아주 관이 청해졌다는 거죠. 관이 아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목이. 그래서 이게 무정한 것 같으나 더 유정하게 된 거죠. 혼잡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재생관 못 오게 된 것 같으나 더 유정하게 됐다는 얘기죠. 유정하게 돼서 아주 이런 경우 이제 갑운이 오면은 아주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아주 조화에 아주 신묘합니다. 변화가 무궁하고 어찌 귀하지 않겠느냐. 엄청 귀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정관격이라는 얘기죠. 정관격. 이거를 인수격이 아니라 대부분 이걸 정관격이라고 하는 분 없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범태부 예,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이철에서 논하고 있는 거는 매우 아주 신묘하다. 범태부의 사주는 정임합을 해서 이렇게 정임합을 해가지고 이게 인월달에 나오고 인시에 태어나서 정임합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천간이 합이 모고 하려면은 목월달에 태어나야 되고 천간에 목이 있어야 되고 이게 득진을 해야 되거든요. 용을. 득룡용 공화사신인데요. 이 양반은 분명히 그걸 얘기를 해가면서 자주 유리원 쪽으로 이끌어 쓰는 거죠. 소생은 이런 이렇게 천간 합이 합화되는 거 거의 인정을 안 해요. 보면은 이게 월은 얻었으나 천간에 갑이 없어요. 갑이나 목이 없어요. 또 진토도 없어요. 요거 하나 얻었다는 것 뿐인데. 그래서 설득력이 약하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 논리는 해가 정의합해서 목으로 변했다는 거지, 얘들이. 그래서 그 천간으로 목이 있는 거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재성과 인성이 이게 재인이죠. 재성과. 얘는 인성이고 여기는 재성이죠. 얘들이 관성으로 목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이 정임 한 목으로 변해가지고 완전히 청해졌다. 예, 소생은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천간합이 뭐냐면은 월에서 뭐 해야 되고 목을 얻어야 되고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야 되고 등용 진토를 봐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소생 그런 걸 논리를 피지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자평전전 1권 시간에 상세히 천간합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병화는 인으로부터 여기 인으로부터 추출됐다는 거죠. 여기 인으로부터 추출됐죠. 원령으로부터요. 그리고 자기가 사에서 록을 얻었고요. 또 장생을 얻었고요. 여기서 시 또 인시니까 장생을 얻었죠. 그래서요. 초봄에 목이 왕에서요. 목이 왕이죠. 그래서 토가 희마리가 없다. 초봄에 토는 힘이 없죠. 그런데요. 그래서 어, 이렇게 화가 필요하다. 근데 화가 여기 진신을 등령을 했다. 월을 얻어서 이게 진신이 용신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천수에 보면 진신이 용신이 돼서 이 한신으로부터 극이나 깨지지 않으면은 이 진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평생 부귀하다. 그 논리를 가지고 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적천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알아먹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그리고요 관이 청하고 관이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청하고요. 그리고 인성이 바르다. 인성이 아주 힘이 있죠. 그래서 모두 관과 여기 얘네들이 이제 목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인성이 모두 원로부터 다 투관이 됐다. 그 동궁대에서. 그 크게 귀함에 어찌 의심을 하겠느냐. 매우 큰 것이다. 적천수의 논리를 입각해서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심 선생의 이런 그 서축, 사축, 이게 합은 진실되지 못하다. 왜 그러냐? 이게 이 회국은 이게 왕지가 빠졌다는 거죠. 중신이 사유축에 유금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합을 하지 않고 가운데 이게 봄이면은 사와 축, 금 기운이 절제에 와 있다 이 거죠. 완전 그래서 이게 금, 화, 금 기운, 상관 기운을 가진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 선생을 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요. 유금이 없고 인목이 가로막혔다는 거죠. 이렇게 사유축에 가로막혀서 또 인해에서는 금이 아주 절제에 있어서 어찌 상관이 이 상관이 사유합을 해서 어떻게 상관이 이, 이 전반을 그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상관이 못 온다 이거. 그러면서 대개 사화는 화의 록이고요. 토의 록이라는 이렇게 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화에는 화토가 록이라는 거예요. 록, 록. 대부분 사화 속에는 지장간에 무경병이 있다. 그래서 무는 사화의 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거죠. 예, 록이죠. 여기 무토의 록이에요. 그래서 화토의 록이라고 이렇게 외격할 때 얘기했죠. 주로 자시에 태어나거나 그러면은 뭐 함록격이나 이런 데서 자시의 그 개수가 자중 개수가 무토와 암합을 해서 끌어온다고 그랬죠. 그 사화를 끌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삽격, 뭐 추교삽격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화는 금의 장생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도 역시 지극히 적천수적 표현이죠. 사화에는 금이 수급금을 받는데 어떻게 경금이 거기서 사화에서 장생을 하겠느냐. 오히려 극을 받는 거와 같지. 이건 적천수의 논리죠. 12운성, 음간, 양간을 같이 보고 12운성을 다 순행어로만 보는 거죠. 이거 자평전진 1권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적천수 논리예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반대죠. 이거는 화토의 록이 되지만 자평진전에서는 사화가 경금의 장생지죠. 또 반면에 신금의 사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평진전의 논리를 수미일관되게 따라가는 것이 격곡 해석에 아주 클리어해요. 명쾌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쉬워요. 정확하게 알면 쉽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게 돼 있죠. 왜 어렵느냐? 이런 식으로 해설을 다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이런 거 다 이거는 상관격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거는 칠살격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성격이라고 가리키고요. 그러니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 이게 우리나라 명리의 그 현주소입니다. 소생이 지금 몇 개의 격곡을 얘기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써 있는 대로 모두 정관격이라고 다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예, 지지의 형충의 문제죠. 이런 경우. 이렇게 잠이 형이 있다. 그러면은 얘를 삼합이나 육합으로, 얘를 삼합이나 육합으로, 이렇게 하든지, 뭐 신자합이나 뭐 자축합이나 요술합이나 둘 중에 해가 육합이나 삼합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형은 충을 해가지고 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보존이 되죠. 충을 한다고 해서
형은 충옥한다 해서 오하고 와서 얘 또 충옥 완전히 원령 형으로 얻어맞고 있는데 충으로 또 한 대 맞으면 다 깨집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형충은 원령 형충은 삼합이나 육합으로 그 형충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전편에서 봤다. 예, 자평진전 1권 또 2권에서도 봤죠. 그래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격에서는 앞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진짜로 이 뒤에는 이게 원령 형충의 문제 안 나와요. 이제,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러면 과연 정관격에서는 어떤 운이 좋다고 봐야 되느냐, 취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